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의 관실입니다. 오늘 독서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 라는 책인데요. 김상현 저자의 필름 출판사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이유는 딱 제목만 봐도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 라는 주제로 봐서는 생사 관련된 책일 거라고 지인분께서 선물해 주신 책인데요. 막상 이 책을 받고 이런 책도 있구나 라고 한번 열었는데 죽음에 대한 관련된 내용보다는 자신의 에세이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받은 선물 하면서 제가 독후감을 꼭 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독서 코너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19년 5월에 출간된 책인데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 증복판에서 12개의 이야기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생사 관련된 책은 아니고 그냥 이 저자의 에세이 글들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냐고 하면 저는 저자의 말이 가장 제일 와닿았어요. 요즘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글을 쓰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모든 부분이 경쟁의 연속입니다. 매대에 깔린 수많은 책 중에 눈에 띄기 위해 표지를 예쁘게 꾸미고 이번 책은 몇 위에 했고 얼마나 팔렸고 등등 수많은 숫자와 시기 질투의 마음들을 압박해 옵니다. 이번엔 잘 돼야 할 텐데, 많이 팔려야 할 텐데, 사람들이 좋아해줘야 할 텐데 이런 마음들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쌓이고 쌓인 부담은 내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 세상과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에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많은 경쟁과 부담에 대한 이야기로 작가의 글이 시작되다가 강수돌 교수의 팔꿈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인용되어서 경쟁이 낳은 비극 중 하나가 바로 타자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의 기초로 삼는 일이라고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 팔꿈치 사회라는 말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말인데 사람들이 옆 사람을 치며 달리는 사회, 옆 사람을 치며 달릴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그 경쟁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와 시기 질투를 온몸으로 휘감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본인의 행복처럼 바라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자 말에 담아주었습니다. 이 책에 담고 싶었던 3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 둘째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었으면 한다는 것, 셋째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다 행복하기 위해 한다고 믿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그 행복은 어디서 올까? 저자의 내용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행복, 그런 신뢰, 그런 감정들에 대한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떤 부분을 나눠볼까 하고 제가 표시했던 부분들은 챕터 중에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 내용 먼저 한번 볼 텐데 나는 모든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싶다.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그 모든 결핍과 고난은 내 삶을 이끌어줄 원동력과 같은 존재이들이기에 사람을 발음하면 입술이 닫힌다. 사랑을 발음하면 입술이 열린다. 사람은 사랑으로 여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이루는 건 사람과 사랑이다. 삶을 이루는 사랑에는 여러 범주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자신의 일, 자신의 오늘,
자신의 인생 등등 결국 사랑이기에 가능한 일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여전히 많은 것을 사랑하고 싶다. 내 결핍까지도. 행복을 바라보며 언제나 사랑하고 있는 내가 가진 꿈을 영영 포기하고 싶지 않다. 태어났으니 숨 막히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죽는 날까지 하면서 살고 싶다. 내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끝까지 내 삶을 나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과 하려는 것을 믿어주고 싶다. 결국 영원한 내 편은 나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부분들의 어떠한 삶, 이 저자의 향기가 참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누구나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이익이 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실천은 그렇게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저자의 마음이 우리의 바람, 희망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 부분에 봄비라는 챕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불행한 일들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면 그 모든 일 또한 인생이라는 책을 써나가는 그동안 마주하게 될 페이지 중 하나뿐일 텐데 너무 당황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든 순간도 유통기한에 존재해야 하니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겪어내며 폐기된 힘듦을 돌아봤을 때 그 순간들을 버텨내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일 수도 있지만 실은 사람 덕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덕분이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땐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을 할 땐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같이 있어 주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늘 함께 해 주었다. 그들만이 따뜻한 온기로 나를 품어 주었다. 봄비라는 부분에 있는 구절인데 아무래도 힘든 순간에 그 존재가 그 힘들다라는 생각의 존재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있었던 인연들의 따뜻한 온기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저자는 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참 중요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라디오처럼 느껴지는 이 오늘 독서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떠한 따뜻한 사람이 있나요?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라는 주제랑 연관을 해보면 결국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생사 관련된 부분으로 연관을 지어보면 이 책이 중간에도 또 자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사랑은 유행을 타지 않으니까 언제든 말해도 촌스럽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단어인가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덕분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제가 또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오늘 독서 이 코너에 담겨 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일 오늘을 배우는 오늘 학교에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 라는 책으로 오늘 독서 함께 꾸며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던 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어떠한 정보들, 어떠한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지 함께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선물해 주신 분들에도 감사하다고 이 오늘 독서를 통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실이었습니다.